자, 어넌테이트 탭에 들어가면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디멘전이라고 하는 요 명령어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보시면 이 안에 톨러런스, 센터마크, 오빌크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세 개를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톨러런스는 공차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주로 기계 가공하는 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톨러런스입니다. 즉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공차는 모양, 형상에 대한 공차입니다. 공차라는 말은 좀 생소한 단어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공차. 공차. 네, 카페 공차 있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한자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공차라는 것은 허용치를 뜻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허용하겠습니다라는 의미의 공차입니다. 다시 설명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계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핸드폰 케이스를 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핸드폰이 높이가 100mm예요. 그러면 핸드폰 케이스는 100mm가 돼야 되겠죠. 물론 약간 작아도 돼요. 네? 핸드폰 크기가 100mm라고 가정했을 때 핸드폰 케이스가 100mm가 되어야지요. 그러면 너무 꽉 끼니까 안 좋아하잖아요. 꽉 끼겠죠, 그죠? 근데 플라스틱이 탄성이 있죠. 그러니까 들어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105mm예요. 그러면 헐거워서 안 되겠죠. 거꾸로 95mm입니다. 그럼 어때요? 아예 들어가지가 않겠죠. 네, 바로 그거예요. 이게 허용치인 겁니다. 100mm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100mm에다가 맞춰야 되는데 어디까지 허용을 해줄 거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100mm에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랬습니다. 그럼 99mm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합격. 99.5mm 나왔어요. 합격. 100mm 나왔습니다. 합격. 101mm 나왔습니다. 합격. 근데 102mm가 나왔어요. 그럼 불합격. 예를 들어서 101.1mm가 나왔습니다. 그럼 불합격이에요. 왜냐하면 설계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00.5mm 그 다음에 99.5mm 1mm 오차가 나는 거죠. 1mm의 허용치를 허용해 줍니다. 이게 공차의 개념입니다. 이게 허용치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불합격이 되는 거죠. 쓸 수 없습니다. 얘는 설계자가 기계를 가공하기 위해서 이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범위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허용치입니다. 이게 공차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차를 표시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모양입니다. 이걸로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형상입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건 모양이죠. 모양에 대한 혹은 자세에 대한 혹은 위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원이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있어요. 그러면 중심이 얼마만큼 삐뚤어져 있는가? 원통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원통을 가공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그 손드릴 다 보셨죠? 손드릴 기억하시나요? 우리 보통 드릴이라고 하는 한쪽에서 딱 물고 회전을 시켜요. 그러면 긴 거 같으면 이쪽에서 꽉 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쪽은 어때요? 이렇게 흥덩흥덩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가공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똑같은 봉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울룩불룩 이렇게 들어가요. 모양 자체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통도라고 합니다. 원통도. 얼마나 여기가 진원이 되느냐, 여기가 진원이 되느냐, 그 다음에 얘가 얼마나 이렇게 똑바른가. 이런 형상에 대한 이 톨러런스라고 하는 건 여기 지금 화면상에 보는 이 톨러런스는 바로 형상 공차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가 형상입니다. 심볼 눌러보면 이렇게 나와요. 동심도, 동축도, 그 다음에 평행도, 직각도, 원통도, 평면도, 진원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이름들이 쭉 다 붙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썼어요. 시험 볼 때 얘를 안 했었어요. 근데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시험을 볼 때 얘를 붙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거, 얘가 직각도예요. 얘가 평행도입니다. 얘가 원통도고 얘가 얘가 동심도. 동심입니다. 똑같은 중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파이를 붙일 거냐 말 거냐. 얘가 원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차를 씁니다. 0.01 0.01mm 이내에서 허용해 주어라. 이때 데이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기준면이에요. 데이텀은 기준면입니다. A라는 기준면에서 A-라는 기준면까지. 그리고 OK 누르면 이렇게 조그만 상자가 나옵니다.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형상공차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린 건축이잖아요. 안 써요. 이건 기계 쪽에서만 씁니다. 대충 사용하는 방법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퀵 리더, QU CIK인가? 퀵 리더. 퀵 리더의 약자이고, 자, 퀵 리더라고 하면 이렇게 뜹니다. 별거 없어요. 지시선입니다. 이렇게 화살촉 빼고, 그 다음에 30도, 그리고 클릭. 그러면 커맨드 라인이 물어봅니다. 텍스트 위드 일단 0 엔터.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 텍스트 일단 0 엔터. 그냥 엔터. 그러면 그러니까 M 텍스트가 나옵니다. 그 여기다가 직접 내용을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지시선이 완성이 됩니다. 큐리더를 보시면 세팅에 들어가면 어태치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태치먼트에 보시면 이거는 M텍스트일 때만 활성화되는 건데 얘는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텍스트 온 레프트 사이드, 텍스트 온 라이트 사이드. 즉 지시선을 이렇게 두고서 문자가 왼쪽에 위치하느냐 오른쪽에 위치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문자가 왼쪽에 위치하면 문자의 제일 아래쪽 중간이 기준이란 얘기고, 문자가 오른쪽에 위치하면 제일 위쪽 중간이 기준이 되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보세요. 왼쪽은 바텀 라인, 오른쪽은 탑 라인입니다. 자, 확인시켜 드리죠. 지시선을 기준으로 문자를 왼쪽에 만들었습니다. 왼쪽에 들어가면 바텀 라인. 맞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문자를 기준으로 똑같은 위치지만 문자가 오른쪽에 가면 이렇게 탑 라인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을 경우 반드시 선을 하나 그리시고요. 카피 어레이 4줄이니까 4개 위치 클릭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화살표가 각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 정확하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카피 어레이 4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위에 도트도 이렇게 4개가 나와야 됩니다. 원래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이걸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딤 센터는 정확하게 말해선 센터 마크입니다. 중심선 마킹 명령어가 딤 센터예요. 그리고 그 중심선의 크기를 결정하는 명령어가 dimcen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딤 센터는 리본 메뉴를 쓰면 돼요. dimcen이라는 건 변수기 때문에
여기다가 숫자를 쓰시면 돼요. 얘네들은 나중에 디멘전 스타일에서 다 나올 내용들이니까 그냥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아, 이런 게 있었지라고. 근데 각각 뭐 디멘전에 보시면 여기 두 번째입니다. 센터 마크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 거예요. 센터 마크 누르고 원을 누르면 이렇게 조그맣게 마킹이 들어갑니다. 중심선 마킹 명령어인데 얘를 가만히 확대해 놓고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선으로 그려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으로 그려져 있고요. 이 크기, 이 마크의 크기가 아까 봤던 딤 센터, 딤 CN이라고 하는 바로 얘가 중심선 크기입니다. 중심선 마킹의 크기예요. 중심선 마크의 크기가 되겠죠. 중심선 마크의 크기가 딤 CN으로 조절합니다. 자, 보세요. DIM, CN 그리고 엔터. 그랬더니 값이 얼마가 나와요? 기본값이 2.5mm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 끝선까지가 2.5mm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선에서 여기까지가 2.5mm, 중심선에서 여기까지가 2.5mm, 중심선에서 여기까지가 2.5mm라는 뜻이 됩니다. 제가 이 원을 반지름 30짜리를 줬어요. 자, 다시 볼까요? 서클 반지름 20. 자, 딤 CN 25. 그리고 센터 마크 그러면 이렇게 뻗어나가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딤 CN의 값을 이제는 조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5라고 썼습니다. 선의 길이를 마이너스 값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근데 제가 마이너스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센터 마크를 해보죠. 센터 마크 그리고 원을 클릭했습니다. 마킹이 됐나요? 자, 그런데 무슨 의미냐면 마이너스 딤 CN의 값이 마이너스인 경우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가 얼마 줬죠? 5mm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mm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5mm는 5mm 그리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원 바깥으로 5mm 더 그려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보면 5mm 그리고 5mm 그리지 말고 원 바깥으로 5mm 더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로 넣는 경우 이렇게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원 바깥으로 한 3mm만 내보내고 싶어요. 그럼 딤 CN -3 그리고 센터 마크 그러면 3mm 그리고 3mm 빠지고 바깥에 3mm 더 그려지고 이거는 그렇게 하 똑같아요. 스타일이 있고 똑같이 스타일이 있고 드로잉이 있고 그 다음 에디트가 있습니다. 자, 리더라고 하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보시면 다중 지시선 스타일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시선 스타일이 나오고요. 자, 모디파이를 누르면 수정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보면 리더 포맷 지시선의 유형이죠. 자, 제너럴 보면 일반적인 화살표, 뭐 브레이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너럴 일반적인 건데 선을 직선으로 쓸 거냐, 곡선으로 쓸 거냐. 스트레이트는 직선이란 뜻이고 스플라인은 곡선이라고 우리가 큐리더에서 공부했었습니다. 그 다음 칼라와 라인 타입 라인의 웨이트가 있네요. 이건 무시. 그 다음 에로헤드 화살촉이죠. 화살촉의 모양인데 여기 뭐가 있나요? 화살촉의 사이즈가 여기 있습니다. 화살촉의 사이즈 고치죠. 2.5mm. 화살촉의 사이즈 2.5mm. 왜요? 왜 2.5mm요? 현재 디멘전 스타일의 화살촉의 크기가 2.5mm고 문자의 크기가 2.5mm입니다.
현재 디멘전 스타일에서 그러니까 치수 설정에 보면 치수 설정에 들어가면 화살촉의 크기와 문자의 크기가 2.5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맞추느라고 고쳤습니다. 그 다음 리더 스트럭처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맥시멈 리더 포인트 아까 이거 봤었어요. 최대값 3번이었죠. 여기선 그냥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자, 여기 보시면 스케일이 나옵니다. 스케일 값 보이시죠? 제가 아까 그 얘기했습니다. 딤 스케일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왜냐하면 별도로 스케일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별도로 스케일을 안 먹어요. 여기서 따로 줘야 됩니다. 그 다음 옆에 컨텐츠로 넘어가죠. 컨텐츠로 넘어가면 멀티리더 타입에서 m텍스트가 나옵니다. 여러 줄 쓰기죠. 글자 유형은 스탠다드고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문자의 크기가 얼마예요? 4mm. 역시 2.5mm로 고치겠습니다. 캐드 기본값에 오토캐드 기본값에 문자의 크기는 2.5mm고 화살촉의 크기도 2.5mm입니다. 그래서 2.5mm로 했고 그 아래쪽에 보면 always left justify 문자를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왼쪽 정렬을 쓰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좌우측에 따라서 문자가 왼쪽에 위치하게 되면 오른쪽 정렬로 문자가 오른쪽에 위치하면 왼쪽 정렬로 프레임 텍스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문자 주변에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거의 쓸 일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OK 클로즈 그 다음에 앱리더라는 이 버튼을 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이건 가로 사이즈가 네, 알아서 나오네요. 네, 알아서 나옵니다. 2번 클릭했죠. 1번, 2번. 그래서 요 크기가 알아서 나와요. 그래서 2번으로 바꾼 겁니다. 아, 맞네. 3번으로 바꾼 게 아니고 큐리더는 요 값이 안 나와요. 이 가로선이 안 나옵니다. 근데 앱리더는 이 가로선이 나와요. 그래서 2번으로 바꿔서 써야 됩니다. 멀티리더 타입에 보시면 눌러보면 m텍스트가 아닌 블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블록으로 바꿀 수 있어요. 블록으로 바꾸면 여러 종류의 블록들이 나옵니다. 디폴트, 셀아웃, 슬롯, 서클, 박스, 트라이앵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는 리비전입니다. 리비전 번호 매길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클 같은 경우는 부품 번호 매길 때 씁니다. 그 다음 셀아웃 같은 경우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을 텐데 우리 그 재질 기호 표시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WW 그러면 우드 윈도우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럴 때 셀아웃을 씁니다. 자, 일단은 서클만 가지고 해보죠. 서클 그리고 OK 클로즈 그 다음에 지시선을 다시 그려야 되겠죠? 멀티리더 지시선의 시작점 그 다음에 클릭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태그 넘버 1번 오케이 그러면 그려진 거 맞나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2번 다시 클릭하고 3번 클릭하고 4번 클릭하고 5번 제가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애드리더는 지시선을 추가하기란 뜻이에요. 애드리더를 누르신 다음 클릭하시면 이렇게 지시선을 더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쪽으로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추가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원형으로 썼잖아요.
이건 기계 부품을 의미합니다. 기계 부품의 부품 번호를 의미합니다. 1번 부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얘도 1번 부품, 얘도 1번 부품, 쟤도 1번 부품, 여기도 1번 부품, 이쪽도 1번 부품,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지시선을 여러 개를 뽑아낼 수 있는 것, 이게 멀티리더의 의미입니다. 일반 Q리더는 지시선이 한 개만 나와요. 한 개의 지시선에 한 개의 문자 혹은 블록만 들어가는 데 비해서 멀티리더는 지금처럼 한 개의 문자에 여러 개의 지시선을 뽑아낼 수 있는 게 멀티리더의 특징입니다. 리무브 리더를 사용하면 첫 번째는 지시선 선택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우고자 할 리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필요 없는 지시선들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애드 리더는 지시선 추가예요. 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방향, 화살촉, 그러니까 커서를 이동하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시선을 추가할 수 있고요. 리무브 리더를 이용하면 첫 번째 선택, 그 다음에 지우고자 할 리더 선택, 그리고 엔터. 그러면 원하는 대로 추가 삭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얼라인과 머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삐뚤빼뚤하죠? 자, 얼라인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나머지 쭉 선택하죠. 그리고 엔터 치면 CAD가 물어봅니다. 얼라인할 지시선을 선택해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당 지시선을 딱 일렬로 맞출 수 있습니다. 일렬로 내가 딱 맞춰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콜렉트 시킬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다 번호를 합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쳐지면 따로 분리는 안 돼요. 따로 이렇게 분리는 안 됩니다.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세요. 이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시선을 이렇게 추가하고 얘 이동해야죠. 지시선 추가하고 네. 지시선 이렇게 추가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하고 애드 리더. 그래야 얘가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콜랩트를 시켜놓으면 지시선을 다시 그리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멀티리더입니다. 한번 해보시죠.